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평가원 고승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두 번째 시간으로 꾸려지게 되는데 싹 다 EBS 수록 작품이야. 뭐 상행도 그렇고 뒤에 있는 이용하기 그리움 그리고 참기를 털면서 싹 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이니까는 오늘은 요 시간 안에는 시에 대한 포인트, 요걸 중심으로 해석의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문제풀이에는 너무 힘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평가원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EBS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고르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좀 끌어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교육청 문제를 건드렸으니까는 오늘은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2번하고 3번에 보기가 있는데 3번은 그냥 단어에 관한 설명만 있는 것 같아요.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도외시 않지. 현실의 부정적 상황이야.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말이야. 그것을 쌩깐채 도외시.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쌩까고 그냥 자기만 편한 그런 쾌락과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자각이 인간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제는 뭡니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의 너를 시적 대상이자 청자라고 할 때 밑줄 쭉 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적 화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아래의 그림을 한번 줘보세요. 자, 시적 화자는 어디 있습니까? 너를 바라보고 있죠. 낯선 얼굴하고 낯 익은 얼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너가 됐어. 자, 이 그림은 조금 이따가 문제 풀 때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평택을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는 거야. 상행열차니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때 너는 누구야? 시적 화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은.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생각하지 말아달래. 그러니까 그런 낯선 얼굴이 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 익은 얼굴들이, 이거는 뭐야? 낯 익은 얼굴이. 낯 익은 얼굴들이야.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의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다 밑줄 쳐봐. 첫 번째,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그 다음에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 거기를 긍정해라. 그 뭐야? 낯 익은 얼굴들에 대해서 긍정해라. 방금 전에 밑줄 쳤었던 내용들이야. 정리했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같은 울음소리,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귀 기울이지 말아라. 뭐야? 힘든 전파소리에. 그럼 나눠보면 이런 것들은 쌩까라. 요런 것들은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확성기마다 울려 퍼지는 힘찬 노래 밑줄 쳐. 고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밑줄 쳐. 얼마나 경쾌하냐. 다시 말해 뭡니까? 긍정하라.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됐으니 맥주나 콜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맥주 콜라 밑줄 쳐. 즐거운 여행 밑줄 쳐.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겠지.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랄 때는 가만 라고 탄식만 해라.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쌩까라. 뭔가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하고 탄식해라. 그러한 시간들이 고통스럽다면 그냥 침묵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어색할 때는 날씨에 관하여 날씨 밑줄 쳐. 축구 경기에 관하여 밑줄 쳐. GMP 즐거시 먹고 사는 문제죠. 돈이야. 밑줄 쳐. 이런 데 이야기해라.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라? 긍정해라. 이런 힘든 거 어떻게 해라? 부정해라. 라고 하지만 보기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쌩까는 너와 그러한 인간 군상들을 뭐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잖아. 그러면 시 전체는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움직입니까? 반어적인 성격. 너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아? 이렇게 쾌락적인 거, 돈적인 거 이런 거에만 관심 갖죠? 너는 개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의 기본적인 내용 아닐까.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한다는 것이야. 됐어? 마무리 짓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야, 신상 조심해. 몸 조심해 임마. 신상이 안 좋아. 그때 당시는 어떤 사회야? 군부 독재 시대야. 그러니 이렇게 힘든 것들, 어려운 이야기들,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들 쌩까라. 그냥 먹고 살고 노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화자가 덜컹거리는 차창을 바라봤을 때 뭐가 보여요? 낯선 얼굴이 보이는 거야. 됐어? 낯선 얼굴은 뭐야? 보기에 의하면 그곳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야. 하지만 낯선 얼굴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에 힘든 고통이 있겠지. 그러니까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억눌러. 야,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 하지만 그러한 바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주제는 아예 2번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답 고르는 것은 정말 쉬웠어. 답 2번.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청각적 심상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죠. 풀벌레의 울음소리 같은, 전파 소리 같은, 자동차 소리, 청각적 심상을 때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자막으로 한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과거와 현재 대비 없어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호응을 이뤄야 돼요. 없어요. 하악음이지. 뭔가가 눈으로 떨어져야 돼요. 눈으로 봤을 때 떨어져야 돼요. 5번째. 토속적인 소재. 토속적인 소재는 뭡니까? 굉장히 시골스럽거나 아니면 지방의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투리가 나오거나 정리됩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 한 가지도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평택을 지날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평택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목가적인 어떤 그 시골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택을 지나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향토족, 토속적인 소재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자, 그림 띄워주시고요. 자, 그림 띄웠을 때에 여기에서 아까 보기에서 내용을 읽었잖니.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봅시다. 먼저 1번 봐봐. 자, A는 시적화자야.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근데 너는 사실상 뭡니까? 시적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갑니다.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낯선 얼굴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쌩까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것을 지향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맞는 내용이다. 3번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인 의식 없이 쾌락과 자기 개인적인 즐거움만 향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밑줄쳐 썼던 내용들의 각각의 내용들이 되겠어. 4번 갑니다.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밑줄 쳐봐. B의 인식 변화를 A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야. 낯익은 얼굴들, 즉 부정적인 사람들이잖아. 이러한 C가 B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되겠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갖기를 바라는 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C가 B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B의 인식 변화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5번 갑시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나도록 요청하고 있다. 3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뭐에 관한 거야? 반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야. 자, 이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기억을 보자. 자, 1번 선택지 고개를 끄덕여 다오야. 그래서 1번 선택지부터 보면은 기억은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반어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거잖아. 너는 그냥 그런 거에나 끄덕여라. 됐어? 이 말은 뭐야? 반대로 해석하면 문제의식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어떤 의도인지. 2번 가봐봐. 니은은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곤 해서. 니은 봐봐봐. 얼마나 경쾌하냐. 사실 경쾌하다는 거야? 경쾌하지 않다는 거야? 경쾌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의 문제점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역시 되겠지. 3번. 디귿은 3번은 이제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아닙니까?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만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겠고.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읽었을 때 다 어떻게 뒤집힌 의도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된다. 이러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리를 건너뛰고요. 자, 미음 봐봐. 자,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이거는 내가 선택지 안 읽었어. 선택지 안 읽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야기해다오. 그러니까 그런 거나 이야기해라. 병신 새끼들아. 하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자, 5번 봅시다. 미음은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겠고, 그러한 것보다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미음도 역시 뒤집어 읽어야 되잖아. 근데 뒤집어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의 정답이 바로 5번이 되는 것이야. 되겠지? 자, 두 번째도 시 해석을 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와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이야. 그럼 보기를 한번 참고해봐. 이 시에서 누는 일반적 쓰이는 차가움의 이미지와 달리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로 고향을 그리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누는 어때? 따뜻하대. 포근하대. 고향을 그리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대. 이게 바로 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나 읽을까 말까? 읽어야지요. 다음을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대. 그러니까 밑에 것을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으니까 나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어렸을 적 할머니는 나에게 벌레 한 마리도 밟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는 뭐 작은 곤충 같은 미물들도 사랑했나 봐. 할머니를 따라 참깨 터는 것을 도와드렸던 어느 날이었다. 날이 저물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나는 조급함에 막대기로 힘껏 참깨를 털었다. 그러니까 참깨를 이렇게 툴툴 털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막대기로 존나게 턴 거야. 그때 쏟아지는 알맹이를 보면서 뜻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은 듯한 쾌감을 느꼈다. 이건 누구의 쾌감이야? 나의 쾌감이야. 그리고 참깨를 털어내듯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참깨를 겁나게 풀어. 시원하게 털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고통도 같이 털리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뽑아내기도 해야 되겠지? 신나게 참깨를 털 때 할머니께서는 참깨의 모가지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털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다. 할머니께서는 참깨를 털 때 슬슬 막대기질을 하셨다. 이는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지혜였다. 밑줄 쳐. 순리대로. 너무 억지로 세게 털지 말아라. 할머니께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10년 가까이 도시에 살면서 무엇인가 조급하게 많이 얻으려는 도시적 삶에 익숙해가는 나에게 할머니의 참깨 터는 모습은 소중한 꼬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딱 봐도 그냥 앞에 있는 시 읽지 않아도 몇 번이 답인지는 알겠죠. 좀 이질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됐고요. 자, 먼저 가로 갑니다. 자, 이용악의 그리움이야.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 것. 선생님이 봤을 때에 자, 5번 문제의 구조를 봐봐. 1번 선택지가 A 언급하고 2번 선택지가 B 언급하고 있죠. 3번 선택지 B 언급하고 그 다음에 C, D 언급하고 있죠. 나는 이거 순차적으로 그냥 풀어낼 것 같아. 왜? 아는 시잖아. 입에서 우리가 배웠던 시란 말이야. 그리워하고 있어. 뭘 매개로 하여서? 눈이라고 하는 아이를 매개로 하여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야. 누군가에 대한 그림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우리는 이미 힌트를 얻었어. 그리고 EBS에서 우리가 한참 배웠었던 그러한 시였다는 말이야. 그럼 막바로 1번 가봐봐.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한방눈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대.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 그럼 B를 가봐봐. 험한 벼락을 굽이굽이 들어간 백무선 철길 위에, 백무선 어휘풀이 나왔고요.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린가. 눈을 어떻게 꾸미고 있어? 복된 눈이라고. 밑줄 쭉 쳐라. 놀라기 와서 너를 남기고 왔대. 어디에? 고향에.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고요. 그 눈 내리는 것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철길로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
자, 2번, 3번 선택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번. B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검은 지붕은 검은색이고 눈은 하얀색이니까는 이미지의 대비는 있는 것 같아요. 문명에 대한 화제의 비판, 이 개소리 아니냐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너를 그리워하는데 도대체가 여기서 문명에 대한 화제의 비판적 인식이 왜 튀어나오냐고. 말도 안 되잖아. 한번 가봐. B에서 너가 있는 작은 마을의 복된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도 눈이 내리고 눈을 통해서 우리 북쪽에도 눈이 내리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의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그래서 3번 선택지 얼추 집어넣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C로 갑니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그리운 곳. 화제의 정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을 보면은 C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곳에서 잠을 깬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고 반복하고 있잖아. D.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 방울은 쏟아져 내리는가.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수미상가법으로 다시 자기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5번 갑니다. D에서 한방눈이 내리는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고향과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 고향에 대한 정서, 너에 대한 정서가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못 느꼈을 것이다. 자, 5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깨를 털면서의 주제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근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누가? 내가.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만 하지만 왜? 절제가 있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뭔가의 목적이 있어요. 한번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아주 강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에 되는 일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참깨만큼은 확 하고 떨어져. 쾌감을 느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 음성상징어죠.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까이 살아온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뭐가? 참깨가 확 떨어지는 거 시원하게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되고 있단 말이야. 휘파람을 불어가면 몇 달 바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얘야 아가 모가지 털어선 안 되느니라. 오버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순리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의 가엾사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번 문제. 아까 살펴보았을 때 뭐가 이상했습니까? 3번이었죠. 참깨를 털어내듯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라고 대응되는 규정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지를 보면 하나하나 대응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봐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서. 자, 답이 5번인데요. 5번부터 먼저 볼까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대.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대.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태어나 의성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로 해요. 의태어 기반이라면 뭐야? 시각 기반. 의성어 기반이라면 청각 기반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가에서 한번 봐봐. 가에서 보면은 느릿 뭐야? 시각적이지. 됐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음성상징어가 되고 시각 기반의 의태어가 되겠다. 나로 가봐봐. 나로 보면 뭐였어? 쏘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자, 이건 누가 봐도 뭡니까? 의성어가 되겠지. 이것도 역시 음성상징어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점만 찾아도 여러분들이 4번의 답이 5번이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인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